2021년 11월 2일 낮 12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밤에 고 이기영 박사님, 한국 불교 연구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해를 조금 잘 몰라가지고 내가 좀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이 태어나신 해는 1922년이고 돌아가신 해가 1996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나이로 말하면은 75세에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죠. 1996년 같으면은 원래 이제 만 25년 정도 되네요. 돌아가신 지가. 그렇죠. 199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25년이 됩니다. 만 25년. 뭐 일반 인들 중에서 이기영 박사님이라 하면은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죠. 그런데 또 불교계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아주 저명한 불교학자이시거든요. 원효 스님께서 그냥 환생을 해가지고 온 분이다,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 내가 한번 내가 뭐라 그러나 내가 좀 어떤 분이 그냥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하여튼 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 학교 선생님이 말이야, 노래를 좀 못하시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못하는 사람도 자꾸 하면은 또 잘 부르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처음에 그 사람이 음치던데, 진짜 음치라 노래가 영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자꾸 노래를 좀 하더만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영 잘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가 봤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 말이요, 학생 머리를 탁 치면서 무슨 노래를 이렇게 못하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막 나무랐는가 봐요. 그것도 머리를 친다는 것은 상당히 인격 모욕적인 그런 발언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그게 선생님도 아니지, 그게 그런 놈이 그런 사람이 무슨 놈 선생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다음부터는 노래를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아무리 있어도 노래가 이제 안 노는 거지. 그런 정신적인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 그거는 진짜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전에 한번 이기영 박사님에 대해서 내가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게 무슨 인터넷이 나오고 얼마 안 됐었을 텐데, 그때 나는 진심으로 이제 글을 적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간에 내가 이제 이기영 박사님을 이제 좀 추도하는 그런 글을 적고, 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진심을 다해서 글을 적었는데, 어떤 분이 그 글을 딱 보더만은 말이에요, 내한테 엄청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가 뭔데 그렇게 위대하신 그런 불교 학자님 밑에서 무슨 네가 관계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와, 너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나는 댓글을 거의 안 봅니다. 안 보고, 댓글 단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줄도 모르고 아예 안 보고 그래요. 댓글을 10,000개를 달든지 1개를 달든지 달지 않았든지 간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내보고 무슨 비난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나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딱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런 걸 뭐라 그러나, 트라우마라 그러나 참 그다음부터 나는 전혀 댓글 같은 것도 잘 안 올려요. 안 올리고, 내가 쓴 글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댓글을 내가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보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 뒤로부터 그래요.
여하튼지 간에 뭐 나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그분으로부터 불교를 배웠고 참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이 나는 것이 그분이 이제 바로 쭉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환생을 했으면은 지금 살아있으면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26이겠네요. 1996년에 그때 돌아가시고 바로 태어났다 이러면 1997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한국 나이로 이제 25이고 그래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디인가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환생을 해서 태어났었으면은 지금 25사람 같으면은 대학교 이제 뭐 졸업하거나 아마 그런 나이겠네요. 군대에 있거나 이런 나이인데 이런 젊은 사람들 중에서 허경영 총재님을 좀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겠죠. 그럼 그분은 불교에 대해서는 거진 박식하시다고 엄청 뭐 박식할 정도가 아니지 그냥 뭐 그런 말로 표현할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석가모니의 인간 석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그 인간 석가의 그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거기에 심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또 단점은 뭐냐 하니까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빵점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경 박사님께서 저기 대청동 보면은 카톨릭 센터라고 있어요. 그 보수동 보면은 책방 골목에서 저기 허머드 호텔 쪽으로 올라가는 길, 저 메리놀 병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카톨릭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그분이 강의를 하신 적이 있다고. 나도 그때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불교 강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다고. 단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불교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기영 박사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하니까 단군은 이제 다나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다나는 뭐냐 하니까 그 불교의 그 육파라미를 보면은 육파라미를 시계 인 건정해단 말이에요. 시는 이제 베푼다는 건데 그거를 다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다나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나하고 단군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제 베푸는 거하고 관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영 안 맞잖아요. 영 안 맞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항해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1918년에 태어났었고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를 갈 때 되면 1928년이었다고. 초등학교 한 10살 때, 그 당시는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10살, 그리고 경성제대,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교 갈 때 그 무렵이 38, 그러니까 1938년도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대동아 전쟁이 막 만주 사건이 나고 대동아 전쟁이 나던 그 무렵에 이제 경성대학교, 지금 서울대학교 이제 입학한 그 무렵인데 그때는 우리나라 역사가 완전히 조작된 역사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 1918년에서 1940년 그 22년간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당시 배울 때는 그 당시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이제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이마니시류라고 금서룡이라고 그 일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부터 조작을 했거든. 그 조작된 역사를 배우니까 단군 해봐야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불과 2000년, 3000년 전 그것인데 그거를 이제 신화라고 이렇게 알 정도니까 그거는 이경 박사님이 빵점이라 가깝지. 빵점. 근데 불교에 대해서는 그는 100점이죠. 그리고 원래 그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엄청 하시다가 이제 카톨릭 신앙을 하시다가 벨기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하신 분인데 하여튼 그런 분이 지금 이제 환생을 해서 태어났으면은 바로 태어났으면 지금 한 24살 정도 5살 이럴 정도 되겠는데 어딘가가 여기 있지 대한민국에 살아있으면은 어딘가 지금 그 하늘궁에서 있는 그 영대가 아주 그 김효건 씨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영대가 굉장히 밝더라고. 아주 예의도 바르고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모르죠.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 전생 볼 줄 모르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가 이제 특이하겠죠. 특이하다고. 특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기영 박사님께서 원래 이기영 박사님께서 소원이 뭐냐면은 자기가 한국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를 전부 다 공부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천부경이라든지 삼일신고, 참전개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유교, 또 우리나라 그 당시는 또 기독교도 들어왔으니까 기독교, 또 불교, 우리나라 또 신교라고 있다고 과거에.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그 어떤 의미를 이제 깨달으려고 했는데 불교 하나만 공부하는 것만 하더라도 자기 인생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근데 지금 그래서 언젠가는 다 그런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특히 언어에 대해서 불교 언어를 이렇게 산스크리트를 연구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뭔가 하여튼간 산스크리트의 원어를 공부를 하시려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하시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그 공부는 강상훈 박사님이 이어서 지금 잘 하셨거든. 그래서 산스크리트가 이제 모든 인류의 언어의 이제 원뿔인데 산스크리트를 또 연구를 하니까 산스크리트의 그 뿌리가 우리나라, 지금 한국 사람의 그 전라도, 경상도, 기타 무슨 함경도, 강원도, 충청도, 사투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 한민족의 언어가 온 인류의 원뿔이다. 그래서 그 강상훈 박사님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너가 기죽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신다고. 그 강상훈 박사의 제자가 박인수 선생님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공부가 지금 앞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이제 곧 얼마 뒤에 이제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옳은 역사를 마음껏 이제 공부를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긴 것이 누구냐 금서룡이 밑에 이만희시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이병도라고. 이병도 이 사람의 제자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학계를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만주 우리나라 고조선 당군 이것을 아주 금기시하거든.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못 밝히내도록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야사학자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이 있다고. 그것도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또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또 조작을 했는지 또 엄청나게 있다고.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딱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역사 이것을 전부 다 새롭게 이제 드러난다고 봐야 되지. 미국의 미국 그랜드 캐니언이 우리 선조님들이 거기서 돌을 닦던 곳이라 그러거든.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영성시대가 열리는데 영성이 굉장히 밝은 영성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조상님들도 그랜드 캐니언에서 굉장히 돌을 많이 닦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무참하게 이제 학살당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 가면은 거기는 눈물에, 그러니까 우리 아메리카 땅이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거기서 다 통치를 했던 곳이다 그러는데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박인수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니까 그걸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지금은 무슨 해협이야 저 위에 우리나라에서 저 위로 가면은 알래스카하고 러시아하고 그게 지금 이제 좀 바다가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육지가 돼 가지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 그게 이제 바다가 이제 원래는 육지가 돼 가지고 서로 이제
이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다가 됨으로써 이제 좀 끊어졌다고. 끊어졌는데 원칙은 이제 그 카나다하고 미국을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통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박윤수 선생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역사를 옳은 역사를 진짜 공부하고 싶고 그러니까 막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내한테 이제 또 한 분의 은사가 고현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고현본 목사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요. 지금 그 기독교에 대해서 뭐 세뇌가 됐다고나 할까, 거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진짜 거기 저기 기독교에 이제 이렇게 물들었다 할까 할 수도 있고, 그 교리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어떤 바른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래, 그런 사람 앞에 내가 고현본 목사님의 이제 어떤 뭐 제자다 그러면 또 뭐라 할 거야. 뭐 제자도 아니고 뭐 아니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나는 그분으로부터 기독교를 배웠고 그분을 엄청나게 사랑했고 그래요. 그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고 엄청 해준 거예요. 그거는 뭐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그분은 1918년 무생이거든요. 가벌병정 무 비경신인. 그러니까 그분은 무생이에요. 1918년생인데 200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92세, 우리 한국 나이로 92세에 이제 92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으로부터 내가 엄청나게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의 그 스승님께서, 그 고현복 목사님께서 내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에 어떤 그 보답이라 할까, 그게 언젠가는 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날이 이제 아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그 교회하고 성당하고 절은 다 없어질 뿐입니다. 주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12통을 세계 통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하는데 한국 대통령 되는 거는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발로 한번 차면 된다니까. 지금 이제 세계 통일을 하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뭐 힘든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전 세계를 통일하는 일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하니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지,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거는 발로 한번 차면 된다니까. 또 실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계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도 없어지고 불교도 없어지고 그래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또 하는 말이 또 있겠죠. 기독교 인을 상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참 사람 인식이 한번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참 그 떠다니기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또 놓을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 대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위대한 어떤 천재가 진짜 이 세계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위대한 천재가 맨 처음에 나오면은 그분이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사업가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났을 때에 그분의 말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말 붙이기 쉽잖아요. 그 미친놈이다. 그래 버리면 자기가 마음이 편하니까
뭐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은 안 하고 저 사람 미쳤다 그래 버리면은 자기는 마음이 편하잖아. 그래가지고 미쳤다 그러는데 정신병자다 뭐 또 쉽게 말해서 또 쉽게 뭐 우리 한국말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뭐 또 또라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요 또라이다 그렇게 부리면 편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그 이해를 하는 그런 또 사람이 또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결국 가서는 99%의 그 사람을 보고 뭐 참 진짜 미쳤다 또라이다라고 한 사람들이 결국 가서는 그 천재를 알아보고 나중에 그 천재의 가르침대로 따르게 된다. 이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원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가 엄청 많아요.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 선천 종교의 가르침의 결론으로서 오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제 대선 주자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내가 뭐 TV 토론을 계속 보잖아요. 보니까 윤석열이가 될지 홍준표가 될지 뭐 오늘 2일이니까 내일 3일 모레 4일 5일날 금요일날 한 이 시간쯤 되면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 아마 윤석열이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홍준표가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그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원희룡이 또 뭐 저기 이재명이나 또 이낙연이 추미애 박용진이 뭐 김두관이 이런 사람들이 대선 주자급이었는데 이런 사람들 토론한 걸 자세히 보잖아요. 보면은 저분은 전혀 선천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그런 기타 강정산의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전혀 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해가 닫혀 있는 거야. 영적으로 닫혀 있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 자고 있다고. 졸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가혁명당가에 깨어나라 그러거든. 첫 엄절에 깨어나라고. 그것도 어떻게 깨어나냐면 긴 잠에서 깨어나라 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저기 홍준표가 뭐 자기들이 뭐 대통령 한번 돼보겠다고 떠들어 샀지만은 지금 잠꼬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긴 잠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세상이 이 사람들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천방지축을 모르는 거야. 어린이만 똑같다고.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대한 선천이 끝이 나고 후천으로 노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는 온 인류가 밤의 세계에 살았다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밤이 끝나면은 낮이 온다고. 이때까지 하루를 딱 절반 따개면은 밤과 낮으로 구별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을 딱 따개면은 남자 여자 딱 두 개야. 딱 그렇잖아. 사람이라면 딱 남자 아니면 여자지 뭐 딴 게 있나? 그걸 하루를 하면 낮과 딱 밤이라고. 1년으로 딱 나누면 봄, 여름과 가을, 겨울로 나눠진다고요. 지구로 말하면 바다와 육지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말하면은 우리가 바다에서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육지에서 살게 된다고. 이제는 이때까지 우리가 밤의 시대에 살았으면은 이제는 낮의 시대에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본심, 본태양, 이제 그걸 말해가지고 주역의 시대가 끝나고 정력의 시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딴 말로 말하면은 선천이 끝나고 후천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거대한 요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든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딴 말로 말하면 중산주의가 된다. 중산주의 신정정치를 경제적으로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중산주의 정치단 말이에요. 신정정치 또는 중산주의 정치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신선이 되는 모든 사람이 성자가 되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선천 종교의 결론이에요. 거기 그 말에 점해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를 한 사람도 아니야. 이재명이도 그렇고 저 이낙연이도 그렇고 추미애나 박용진이나 저기 또 누구 저기 윤석열이나 지금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전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는 전혀 몰라 안 했어요. 사람이 참다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길을 걸은 사람이 아무도 아니에요. 추미애는 뭐 절에 가가지고 절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어린애 장난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도의 길이라는 건 사생 결단을 한다고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신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사심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멸사봉공, 좀 멸사봉공이 아니고 무아봉공,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있다면은 진짜 국민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 돼야 나타나는 것이 뭐냐니까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는 내가 자주 하죠.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 영과 같단 말이야. 여로 염여전과 같다. 이것은 모르거든. 몽, 환, 포, 영과 같다. 몽, 꿈과 같고, 환상적이고, 포, 이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와 같고, 번개불과 같고, 여로, 이슬 같고, 번개불과 같다. 그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그게. 깨치면은 그렇게 밖에 이야기 안 돼요. 그것도 깨쳐야 돼. 그걸 깨치려면은 자기가 봤냐 봐라 미리 돼야 그거 깨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윤홍식 선생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그것이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참나와 하나가 됐을 때 나타나는 그 경지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희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꿈을 못 깨고 긴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도자 정신교육 때는 뭐냐? 꿈 깨게 해주는 데라고. 이 현실 세계가 가상의 세계고 환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꿈을 깨주게 하는 때라고. 그거 내보고 자꾸 그 지도자 정신교육 때 그게 뭐야? 거기 뭐 좀 가면 안 되겠느냐? 뭐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 주위에. 내가 가서 뭐 같이 교육받으면 좋지. 뭐 거기서 뭐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나는 뭐 총재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죠? 같이. 지금은 뭐 3.3 공약을 외우고 또 외울수록 거의 힘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가서 이제 긴 잠에서 이제 깨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꿈 깨어나고 나면은 거기 가면 체조도 시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울고불고 난리 천둥을 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놓게 되면은 절을 수백 번도 더 하고 놓아요. 나로 하여금 참된 인간을 만들어주신 허경영 신인님께 1000번 만번 절을 하게 된다고. 진심으로 우러놓게끔 그렇게 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늘궁은 내가 볼 때 대통령 대리는 이때까지는 뭐 서울대학이다, 무슨 부산대학이다, 하버드 대학이다, 뭐 옥스퍼드 대학 나온 사람들 좀 돼야 대통령 대리가 안 되겠느냐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 대리는 농사 짓는 분들, 그냥 노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그 여름에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참 진짜 축복 받고 또 명패도 하신 분들,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하니까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셨던 분들, 이런 노동자 농민 문자로 쓰면 그렇고 참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겨울에 추운데도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땀을 머그쳐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농사 짓고 또 이렇게 채소를 가꾸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대통령 대리예요. 내가 가만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의사들도 있고 간혹 가다 보면 뭐 약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뭐 대학 교수들도 이랬는데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약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대리가 되는데 5,000명에서 처음에는 5,000명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10,000명 됐다가 지금 이제 12,000명, 15,000명 요라는데 정확하게 몇 명에서 카트라인을 정할지는 이제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정하시겠죠. 한 10,000명 정도 내외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의 말을 아직까지는 모든 주위에 뭐
말을 아직까지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128일 뒤에는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자기 통장에 1억 원이 딱 꽂히면은 믿어준다고. 그러니까 한 2,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무리 없어도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10사람은 있다고요. 내만 해도 한 20사람은 돼요. 그러니까 뭐 내를 아직까지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자기 뭐 그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믿어주잖아요. 아, 이때까지는 허경영 하면 미친놈 도라이인 줄 알았고 나도 너를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되니까 아 이제 너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언니야 명패하라. 아 그러면 돈도 1억 받았겠다. 명패하고 축복받고 다 그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궁에 있는 하늘궁 지금 이제 그 터만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이제 빨리 올라가고 수목원도 그렇게 빨리 올라가고 명패수도 곧 찰게 될 것 같네요. 자 이래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 좀 할만하니까 이랬는데 하여튼 뭐 오늘은 뭐 또 이 정도만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대통령 대리 한 10,000명에서 12,000명, 많으면은 15,000명까지도 되겠죠. 몇 명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5,000명이라 시작했거든요. 5,000명에서 10,000명인데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패를 다 할 것 같아요. 갈수록 성당, 교회, 사찰은 없어진다. 그 선천 종교에서 말한 결론으로 오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니까 이제 이 과거에 그거는 이제 물러가 버리니까. 그래서 출생하면 이제 5천만 원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명패하면 300만 원이니까 그때 또 오를지도 모르겠지만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 동시에 명패 지역 단위에 이제 지역 영성센터에 가가지고 명패 바로 올리는 거 아마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